자, 2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은 111번부터 120번까지 열문항이죠. 자, 조금 이제 가파라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집중 잘 해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ABCD의 선택지가 이렇게 품사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르죠. 자, 명사의 앞쪽에 빈칸이 주어져 있고요. sells라고 하는 타동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선택지 중에 형용사는 B번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단어는 오답임에도 불구하고 dispose라고 하는 동사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뭐뭐뭐를 버리다 처분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타동사처럼 보이죠. 근데 dispose는 반드시 of를 동반해서 자, 원어민들은 자동사의 구조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dispose of something의 구조로만 쓰는 것이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dispos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어떤 영어를 이제 하나도 모르는 학생이 이론만 딱 아는 학생이 이론만 알아요. 이거 타동사니까 이하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펜을 disposing 하는 것 이렇게 하면 구조 성립은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학생의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고요. 해석을 동반하지 않았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펜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어구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진짜 실력자라면 뭐예요? 이 단어는 예외이기 때문에 of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착오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펜을 갖다가 disposing 하는 것, 행위를 판매한다는 의미 성립이 또한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답을 제거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설명 마무리 짓고요. dispos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버릴 수 있는 이라고 하는 직역인데 실제 생활에서는 뭘로 많이 쓰여요? 일회용으로 많이 쓰이죠. 자, disposable, 예를 들어 pens라고 하면 일회용 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고 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죠? 이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carefree stationery라고 하는 stationery는 문구점이죠. 그래서 문구점이 판매하고 있는데 일회용 펜을 판매하고 있고요. 자, 근데 그 일회용 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잉크를 갈아 낀다든가 이게 안 되는 그런 펜이라는 거예요. 일회용 펜이라는 거는. 자, 나오는데요. 어떤 상태로 나오는 거죠? 다양한 a variety of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타입으로 나오는, 자, 그래서 출시되는 그런 일회용 펜을 갖다가 판매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전부 다 ED형이고, 자, 뜻이 달라요. 그리고 비동사 이하에 붙어 있으니까 뭐 제공되는 건지 요구되는 건지 혹은 alert라고 하는 단어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문제 해설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먼저 설명드리고 갈게요. 형용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ed가 없어지면 alert는 형용사인데요. 그때는 초롱초롱한 거예요. 기민한의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하는 거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로 사용됐을 때는 자, 이 아이는 반드시 사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누구누구를 to 이하에 대해서 경계하게끔 하다. 누구누구를 to 이하에 대해서 의식하게 하다. 주목하게 하다. 그래서 보통 자, somebody가 주어로 나오고 be alerted to라고 하면 저 somebody는 to 이하를 의식하고 to 이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alert라고 하는 동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예 틀을 갖다가 외워두시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develop은 자, 자동사로는 발전하다, 타동사로는 개발하다의 뜻이죠. 자, 그럼 문맥상 뭐가 가장 적절한지를 따져봅시다. 모든 개인들이 되겠고요. 사람들인데 어디에? construction site가 되겠습니다. 공사 현장의 자, 직원들, 근무자들 되겠죠. 여기 개인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방문자들까지도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 hard hats, helmets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안전모라고도 합니다. safety hats. 그 다음에 an assortment of equipments가 되겠어요. assortment는 구색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장비와 자, 그 다음에
hard hats를 어떻게 할까요? 제공을 받겠죠. 됐습니까? 예. 자, to 이하는 조금 이따가 해석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을 A번으로 쓰는데 근데 찜찜하죠. 뭐뭐를 제공받는데 왜 with가 있을까? 자, 이 부분을 해결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또 자, provide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일반적인 수요 동사는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provide는 예외죠. 어떻게 쓰나요? 자, provide는 somebody가 오게 되면 반드시 with를 붙여서 something을 씁니다. 해석은 똑같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다. offer하고 provide는 뜻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offer는 이렇게 쓰고요. provide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었을 때 자, 이 with가 지금 해석도 없이 그냥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하던데 여기도 이 사람이 무엇을 제공받다라고 해석은 하지만 with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변형해서 어렵게 내면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offered에다 쓰면 돼야 안 돼요? 해석은 되지만 with를 동반하고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좀 더 올려봤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something을 또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전치사를 to나 for를 써가지고 provide something to for somebody 이렇게도 쓰죠. 자, 그래서 수요동사인데도 목적어를 2개 취하는 4형식의 구조로 절대 쓸 수 없는 예외 동사 중에 대표가 되는 그런 아이니까 provide는 뜻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그 패턴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어야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해 두실 거죠? 자, 그럼 나머지 해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lp는 목적어 자리에 유일하게 원형 부정사를 취할 수 있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게 또 5형식으로 쓰였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유지시키는 것, 그죠?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다양한 장비와 헬멧 있죠? 이런 것들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112번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용하실 만한 정보들이 좀 있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13번으로 이동하시고요. 자, 113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다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뜻이 달라요. engage는 자동사로 쓰게 되면 어디에 참여하다, 종사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타동사로 사용됐을 때는 누구누구를 어디에 참여시키다, 종사시키다의 뜻도 있고요. 누구누구의 관심 따위를 사로잡다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동사로 썼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뜻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 2가지의 뜻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참여하다, 종사시키다니까 뭐 고용하다라고 때로는 번역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engage는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다니는 전치사는 자, 고용과 참여였을 때는 주로 in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insure는 뭐뭐를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appoint는 지명하다, 임명하다, 정하다고요. reserve는 남겨두다, 예약하다죠. 자, 그러면 이건 어휘 문제니까 이제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시는데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부사구가 수단이 나오네요. by 플러스 ing는 100% 수단이고요. 자, regulations는 규정들이잖아요. 규정들을 갖다가 자세히 읽음으로써 모든 멤버들이 that 이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없더라. 뭐 할 때? 그들이 시도하는 거죠. redeem이라고 하는 거는 되찾다. 그죠? 자, 혹은 현금이나 상품으로 맞바꾸다라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토익에서 간간히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그들의 포인트를 무엇으로? 상품으로 되찾는 거죠. 맞바꾸는 거죠. 이거를 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attempt는 시도할 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디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수단이 뭐죠? 바로 규정을 정확하게 읽음으로써 우리가 포인트를 상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포인트를 주고 상품을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모든 멤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 이것은 전체 맥락상 자, 정답을 B번으로 쓰실 수밖에 없고요. 좀 고급스럽게 가볼까요?
선택지 중에 대절을 목적어절로 취할 수 있는 거는 ensure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도 삐고 선택지 딱 보면서 각 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알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 대절을 자주 취하는 건 얘밖에 없는데 뭐 이러고 답을 쓰는 거 정답 결론은 똑같죠. 근데 과정은 어때요? 이거는 일일이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첫 번째 방식은. 근데 두 번째 방식은 동사의 패턴, 활용의 길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정답을 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토익에서 자주 보이는 동사들은 아주 그 패턴들에 대해서 정밀하고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써먹을 수는 없을지라도 나중에 고급자가 점점 되면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야 결국 고득점에 성공하신다는 거죠. 납득이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113번 마무리 짓고요. 14번으로 갑니다. 14번은 아주 간단하네요. 선택지의 품사가 서로 같지 않아요. 뒤쪽에 performance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A번의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걸 뚫고 명사 플러스 명사의 복합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해석을 꼭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인상적인도 훌륭한이죠. 훌륭한 퍼포먼스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2014년도 월드컵 때의 자 그런 환상적인 훌륭한 그런 어떤 퍼포먼스 때문에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 이행 실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운동 능력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영향력 있는 미국의 스포츠 잡지가 그를 지명했습니다. 무엇으로? 10명의 뜨는 스타 중 하나로 자 거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내용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115번 가겠습니다. ABCD가 모두 전치사입니다. 근데 이 전치사들은 워낙에 범위가 넓고 뜻이 많은 전치사들이기 때문에 해석을 자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를 규정하는 건 별로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문맥상 어떤 의미인데 그 의미가 통하는 전치사는 누구입니다로 갑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거대 전치사들이 선택지로 주어지면 그렇게 푸시는 겁니다. 앞쪽부터 해석을 해보니까 폭설이 폐쇄했다 그 도로를 그리고 폭설이 어떻게 했어요? prevented 막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 하지 못하도록 자 금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ing가 되겠죠? ing를 취할 수 있는 아이는 누굽니까? prevent somebody from ing 맞죠? 네, 그래서 from입니다. from은 원래 출처, 유래, 기원, 출발점, 출발 시점 등등등을 나타내서 뭐뭐로부터 이렇게 번역되지만 ing가 오는 경우에는 금지의 의미라고 수없이 많이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토익에서는 항상 이런 식의 용례를 놓치지 않고 출제를 하니까 대표적인 의미 하나만 띵 아셔가지고는 정답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전치사들은 출제되는 용례까지를 하나하나 자 샅샅이 잘 알아두시고요. prevented 대신에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keep도 있고요. stop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누구누구를 뭐뭐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고 누구누구를 뭐뭐하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이분이 뭐하지 못하도록 참석하지 못하는 거죠. 밴쿠버의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폭설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5번까지 5문항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다시 2차 브레이크를 좀 가지는데요. 자 2차 브레이크 때도 다시 한번 좀 기지개도 좀 켜시고 자 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후반부 강의를 통해서 116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이 강의 자 후반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죠. 자,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또 품사가 다르잖아요. 자, 이거는 뭐 독창성의 뜻이고 요 단어는 형용사지만 여러분들 명사로도 가끔 쓰죠. original이라고 하면 어떤 작품인데 this is original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이거는 진품이야. 본래 작품이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originals에 s가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제 품사 명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이유는 여기 s가 붙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까봐 알려드린 거고요. originally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문장이 완전합니다.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보어까지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뒤쪽에 빈칸이 있었으면 이 블랭크에는 뭐가 들어가죠? 형용사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관사의 앞쪽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순상 관사, 형용사, 명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보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독립적인 품사인 부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사가 들어가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지금 빈칸을 준 그런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답 쓰지 않으셨길 바래요. 특히 이제 점수대가 조금 낮으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에다가 답을 많이 쓰고 와요. 쌤 여기 명사 앞이니까 형용사죠. 자, 좋은데요. 그런데 관사가 있게 되면 관사는 한정사니까 관사는 명사 단위를 열어 젖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식어가 다 들어가요. 부사가 필요하면 부사 오고 부사가 형용사 수식하고 그 다음에 명사 이런 식의 어순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일부의 예외가 되는 형용사 부사를 제외하고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를 벗어났다라고 하면 자, 독립적인 부사를 정답으로 고르시는 게 옳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함정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고요. 해석을 좀 해드리면 이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원래는 창고였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converted, 전환됐죠. 무엇으로? residential area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창고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그런데 전환되었습니다. residential area. 자, residential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의, 거주의. 그래서 거주지로 전환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누구에 의해서? 지역의 개발업자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17번입니다. A, B, C, D가 모두가 다 부사고요. 뜻이 달라요. 빠르게. efficiently, 효율적으로, relatively, 상대적으로, gradually는 점증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혹시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선택지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시는데 비교가 되었네요. 비슷한 랩탑들과 비교가 되었을 때 이러이러했답니다. 이 제품의 스피드는 어떤 거죠? 꽤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높았는데 비교됐을 때 높았으니까 어떻게 높았어요? 빠르게 높았어요? 효율적으로 높았어요? 점점 더 높았어요? 상대적으로 높았다가 적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when 이하에 자, 요 내용이 말입니다. 지금 요 부사와 호응할 수 있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답 잘 쓰셨죠? 18번째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면 모두가 다 전치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만 뭐죠?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고요. over나 above는 전치사와 부사로도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냐부터 먼저 따져보시는데요. remain이라고 하는 동사는 보자마자 맨날 be로 제가 보라고 했죠. 그리고 open이 나와 있으니까 보호가 나와 있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오픈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every individual standing in line has been assis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tanding in line 괄호로 묶으시면 줄 서서 기다리는 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들이 어떻게 된다? 도움을 받게 된다. 주어 동사가 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접속사가 답이니까 이 문제 해석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섣부르게 품사를 이거 다 전치사 문제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시작하시면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구조만 딱 따져보시면 접속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그냥 C번입니다. 확정해 볼까요? 자, 요 센터가 오픈된 상태일 건데 언제까지요? 바로 줄 서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 assist 보조를 받고 도움을 갖다가 받을 때까지는 계속 오픈이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 except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로만 쓰고요. 누구누구가 뭐뭐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런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except 대세 구조로만 쓰니까
자, 얘를 접속사, 얘를 전치사로 외워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전치사와 접속사가 분리되어 있는 단어들도 있고 전치사와 접속사로 함께 쓰는 단어들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니까 전치사와 접속사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토익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8번째 문제 끝내고요. 19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가 또 다 부사고 뜻이 달라요. 최근에 대단히 크게 뭐 이거는 거의죠. 이 단어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near에 ly가 붙었지만 가깝게의 뜻이 아니에요. 자, 수형용사가 뒤에 잘 나오고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부사가 적절하겠습니까? 모든 긴급한 요청입니다. exchanges or refunds예요. 그럼 점포에서의 교환과 환불이잖아요. 그런 긴급한 요청은 transfer가 되는데 긴급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긴급하기 때문에 자, 누구누구에게 넘겨지는데 어떻게 넘겨지겠어요? 즉각적으로 넘겨지는 거죠. 맞죠? 그러므로 정답은 D번으로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디예요? Customer Service Department에서 일하는 브래드 잭슨이라고 하는 분에게 자, 트랜스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D번으로 선택하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고요. 부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20번째 문제입니다. ABCD의 선택지는 또 품사가 같지는 않습니다. 리뷰도 조심하셔야 돼요. 명사와 동사의 동일형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보니까 fina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 있고 뒤쪽에 명사가 나와야 될 자리예요. 그러면 ed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reviewing도 동명사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A 아니면 B, C가 답이거든요. 그런데 토익에서는요. 여태까지 reviewer가 정답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토익 시험을 많이 치러본 학생들은 뭐 A번에다 그냥 답을 툭 그냥 씁니다. 그래서 자, 최종 점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요.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소한 원칙에 근거해서 데이터에만 근거하시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홀해지는 지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새롭거나 여태까지 정답으로 채택을 많이 안 했던 그런 단어가 정답이 됐을 때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리는 점수가 어떤 단계이냐에 따라서 저는 고득점을 원하면 원할수록 한 번쯤의 점검, 해석적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Nobody in the R&D departments가 되겠어요. 그래서 R&D 부서에 있는 사람 아무도 추가할 것이 없으면, 그죠? 추가할 anything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 이메일을 보내야 돼요. 여보세요. 리뷰즈가 어떻게 이메일을 보냅니까? 자, 최종 검토자는 그 제안 사항을 이 사람에게 자, 내일 언젠가 내일 중 한때에 자, 이메일을 갖다가 보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C번의 리뷰어로 가시는 수밖에 없죠. 이해되셨나요? 사람 명사가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0번까지 자, 또 2강의 강의도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